금리가 4.7%까지 치솟았어요. 다시 조금 내려왔지만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. 1485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다행히 1450원까지 내려왔고, 그 덕분에 코스피는 2500까지 빠르게 올라갔죠. 시장이 어디로든 튈 수 있는 임계치 부분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. 확실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5년 첫 거래일에 코스피 200 지수를 샀어요. 코스피 지수가 2400 수준일 때 환율이 소폭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. 그리고 미리 정해둔 시나리오에 맞게 코스피가 2500을 넘어갔을 때 익절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한국 개별 주식들과 소액의 미국 장기채가 남아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시장 위험이 좀 높아졌어요. 그런데 내 보유 종목을 지금 좀 더 처분하기에는 좀 아까워요. 12월 중에 산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, 성급하게 종목을 팔았다가 다음날에 급등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. 주식은 보통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특성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죠. 물론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요. 이럴 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. 바로 시장 위험에 해지를 하는 방법이죠. 보통 시장 위험에 대한 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시장 위험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방법. 두 번째는 다른 해지 상품으로 간접적으로 없애는 방법인데,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, 첫 번째는 내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숏을 하는 것 같은 거겠죠. 그런데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지금 상황도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. 왜냐하면 국내 지수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평가 구간에서는 악재에는 조금 둔감하고 호재에는 조금 더 민감한 특징이 있죠. 내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응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. 다른 엣지 상품을 찾아보는 거죠. 지금 시장의 위험 포인트는 금리라고 생각해요. 한국 주식은 현재 환율 영향이 큰 상황인데,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동안에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죠. 이 경우 높은 금리의 영향을 받아 환율이 다시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. 또한 금리 자체도 트럼프 집권 후의 정책 방향성 때문에 상방 압력이 꽤 높은 상황이죠. 제 예상 단기금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아요. 케이스는 네 가지 정도 경우로 생각하고 있고, 5.0%, 4.7%, 4.5%, 4.3%까지 두고 있고, 확률값은 각각 25%, 35%, 30%, 10% 정도의 확률을 두고 있어요. 현재 수준이 4.7%니까 현재 수준을 제외하고 보면 올라갈 확률이 한 25%, 떨어질 확률을 한 40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은 국채 숏과 미국 지수 숏이 적합해 보여요. 현재 국채 금리는 4.6에서 4.7% 정도 되죠. 그런데 고점은 5.0%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 그 수준에서는 국채 매수가 많이 들어올 금리 수준이라고 봐요. 모두들 예상하는 금리 수준이거든요. 확률 고려 없이 국채는 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의 손익비가 동일한 상품이죠. 국채는 금리랑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관계니까요. 그런데 여기에 확률까지 고려한다면 손익비가 안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. 물론 제 확률값이 조금 맞는 편이라면요. 참고로 이 관점에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장기채 포지션도 청산하지는 않았어요. 반면에 미국 지수는 5%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10% 이상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. 반면 금리가 4.5%까지 안정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10%보다는 적게 주식이 오를 것 같고, 원인에 따라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. 확률까지 고려한다면 국제 숏보다 미국 지수 숏의 손익비가 더 좋아 보여요. 그렇다면 미국 지수 중에서는 무엇을 숏을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. 금리가 올라가면
일반적으로는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. 하지만 러셀 지수는 이미 12월부터 하락 추세에 있죠. 고점 대비 10%가 이미 빠진 것 같아요. 차선으로는 현재 절대 밸류를 고려해 보면 S&P보다는 나스닥 숏이 조금 더 적합해 보였어요. 해지 상품을 일단 정했으니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. 이 비중은 해지 대상이 노출된 위험에 따라서 결정해요. 한국 시장도 미국 금리 때문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나 현 지수 수준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레벨은 아니라고 봐요. 현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면 저는 보유주식에 100% 이상의 숏을 쳐요. 그렇지만 지금 정도 수준이면 그 절반 수준인 40에서 한 50%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여요.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친 제 현재 포지션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. 해지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실제로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줄 거예요.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있죠. 저는 지금부터는 매크로에 잠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지금부터 매크로는 지표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튀어오르는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. 예를 들면 금리가 5%까지 오르는지, 나스닥이 갑자기 신고가를 달성하는지, 아니면 코스피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. 한쪽으로 과도하게 가지 않고 현재 매크로 환경 수준 범위에서 있다면 국내 주식이 계속 올라서 조정 시 리스크가 커지면 해지율을 높이는 것 정도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. 그리고 과도하게 지표들이 튀어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때부터 확률 높은 매크로 투자 기회들을 찾으면 되죠. 그 전까지는 종목 공부에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요. 결국 큰 돈을 버는 것은 매크로가 아닌 종목이라고 생각해요. 또는 잠시 투자 생각을 접어두고 리플래시도 할 수 있죠. 결국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하는 거니까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